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샘스킨 성형외과 홍경이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선생님들, 웰컴 투 코리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새로운 실이지만 이 새로운 실들 중에서 리버스코브를 왜 제가 개발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새로 이제 개발한 실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브라질에서 이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뭐 페이스 리프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열고 나서 혈관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신경이 보이면 신경이 있는 대로 수술을 하면 되지만 이 블라인드 테크닉은 전반적으로 얼굴의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알고 있어야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데를 갔을 때 지도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듯이요. 이 해부학적인 부분은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해부학적인 책도 제가 이제 개업이지만 이렇게 벌써 얼굴의 혈관, blood vessel, one of 필러하고 톡신을 위한 클리니컬 어나토미 이런 책들도 해부학 교수님들하고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요 힐록스 C를 좀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스레드 리프팅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전에 K클럽 때문에 한국에 오셨던 브라질 의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한국말 책이라도 구입해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연재로 나올 우리 오승문 원장하고 같이 이 책을 지었고 다행히 저희가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요 스프링어에서 레이트 세프템버 9월이나 10월 초에 한 달 정도 후에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강의한 바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아시고 싶은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스레드 리프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팩터가 제 책에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해부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시술의 테크닉도 알아야 되고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목적은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내일 연대 김희진 교수랑 같이 하데바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부학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얼굴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리테이닝 리가멘트 얘기를 하면서 얼굴 조직이 단단한 데하고 헐렁한 데로 좀 분리가 되잖아요. 어디는 보면은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는 헐렁한 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같은 한국 의사들한테도 왜 인간만 얼굴이 그렇게 헐렁한 데하고 단단한 데가 있느냐, 너 혹시 펫 기르냐?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냐? 그러면 기른대요. 그러면 우리 애완동물들은 단단한 데하고 헐렁한 데가 얼굴이 없어. 그래서 안 늙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왜? 인간만이 표정을 짓기 때문에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데하고 헐렁한 데가 있어야지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입을 벌리기 위해서는 입이 늘어나야 되니까 입이 딱딱하면 단단하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너무 헐렁한 데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탱하는 조직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지탱하는 조직은 당연히 단단한 데가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조직은 헐렁한 데가 돼야죠.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페이스 리프팅 하면서 이런 조직이 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인대성 조직들은 움직이는 얼굴의 근육들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갈비를 먹을 때 뼈 바깥에 붉은 살이 있지만 뼈하고 고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허여스름한 인대성 조직 같은 섬유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한 거죠. 왜? 근육이 원활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조직들의 차이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저의 실리프팅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의 외측과 내측이 메디얼 페이스가 표정을 많이 짓는 데니까 아무래도 얼굴의 층도 레터럴 페이스하고는 틀린 거죠. 바깥쪽은 표정을 안 짓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한 조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에 메디얼 페이스는 제가 지금 말을 하듯이 표정을 짓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헐렁한 조직들이 군데군데 많이 분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스킨을 벗기고 우리가 슈퍼피셜 팻 밑에 있는 스마스층을 보더라도 레터럴 페이스가 훨씬 단단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메디얼 페이스도 마치 스마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하게 허여스름한 스마스 조직이 물론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깥쪽처럼 단단하면 표정을 짓는 표정근들이 원활한 움직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브라이언 맨델슨 그 유명한 저희 호주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이론을 내면서 인대성 조직을 너무 굵은 나무처럼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은 실제로는 없는 거죠, 얼굴에는요.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가멘트라고 이름 지어진 이런 조직 말고도 얼굴에는 뭐 septum, fascia, adhesion, thickening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어진 이 구조물들의 그 모양 따라서 형태 따라서 그렇게 이름 불리우는 거지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실제로 우리 팔다리에 있는 관절에 있는 리가멘트 같은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그런 조직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들이 제가 요즘에 카다바 스타디를 계속하면서 몇 년간 고민을 해온 결과에는 사실은 이런 인대성 조직들은 얼굴에 있는 것들은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에 텐던이 있죠. 텐던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사실은요. 왜? 근육들이 뭐 마세타 머슬이나 템포라리스 머슬 마찬가지죠. 뼈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단단해야지 어금니를 꽉 물어서 뭐 음식을 씹을 때 운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리가멘트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자꾸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이느냐? 그 이유는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도 근육 사이사이에 보면 섬유성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마블링. 그것들이 팔다리 부분에는 피부하고 붙는 게 좀 덜할 뿐이고요. 저희가 알통을 하거나 막 힘을 주게 되면 피부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움직일 때. 다만 얼굴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그 텐동 같은 단단한 조직들이 좀 더 피부하고 잘 붙어 있는 거죠. 특히나 표정근들은 피부를 움직여서 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섬유성 조직들의 파이버들이 피부까지 연달아 이어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발견을 하니까 마치 인대와 같은 밴드라이크 스트럭처가 피부까지 쫙 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리가멘트라고 이름을 짓자. 실제 트루 리가멘트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전부 다 폴스 리가멘트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가멘트라고 이름은 부를지언정 실제 팔다리에 있는 관절 부위에 있는 트루 리가멘트가 아니라 이것들은 폴스 리가멘트고 모양만이 그렇게 리가멘트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들이 뼈에 붙는 부위에는 파이브로스한 티슈들이 있고요. 얼굴에 있는 파이브로스한 티슈들은 피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티나큘라 큐티스를 갖다가 쫙 내는 거죠. 가지를. 하지만 그것들이 굵은 나무가 하나가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섬유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데바 스타디를 해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어디 굵은 나무 같은 게 있나요? 뭐가 그냥 파이브로스한 티슈들이 쭉 있고요. 특히나 레터럴 페이스에는 허여스물한 파이브로스들이 좀 더 붉고 질긴 것들이 있고 반면에 메디얼 페이스에서는 지방과 같이 막 섞여서 있어서 실제로는 지방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하얀스름한 조직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카데바 스타디를 하면서 앉아있는 카데바를 스링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눕혔어요. 슈파인 포지션으로 라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갸름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희가? 앉아있다가 눕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되면 헐렁한 조직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지죠. 근데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조건 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단한 조직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죠. 헐렁한 조직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단순하게 중력 때문에 움직였다면 무조건 머리 쪽으로 다 조직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레터럴 페이스 한번 보세요. 턱선이 샤프해졌죠. 이거는 머리 쪽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턱선이 샤프해졌을까요? 턱 주변에 존재하는 파이브로스한 티슈들이 헐렁한 조직들을 잡아당기게 되니까 마치 저희가 더블친 리프팅이나 맨디블 보더라인 리프팅 한 것처럼 이렇게 변한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작용을 했죠. 중력이, 그래비티가 헐렁한 조직을 단단한 조직 쪽으로 움직여줘서 리프팅 효과를 냈어요. 헐렁한 조직이 단단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중력을 대신해서 C를 쓰는 거죠. 스트레드 리프팅의 내추럴한 목표, 중력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얘네들을 우리가 써야 돼요. 대전제가. 이게 바로 저의 개념입니다. 헐렁한 조직과 단단한 조직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C리프트를 이용해서 갸름한 얼굴을 만든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아주 단단해서 가령 머리의 갈레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귀 앞에 있는 로리스 파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단해서 안 움직여요, 거의. 네이조라비얼 페이시라든가 자울페 같은 경우에는 헐렁헐렁하잖아요, 입 주변에. 걔네들은 나이가 먹게 되면서 처지겠죠. 근데
아주 단단하지는 않으면서 지방 조직으로 안 돼 있는 중간중간에 근육의 텐던 같은 아까 조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자이고마틱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마세테럴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의 오리지널리티는 잘 안 변하는데 얘네들이 받쳐야 되는 슈퍼피셜 팩트리 있잖아요. 이것들이 처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받치고 있던 힘이 더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세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피셜 팻이 처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단단한 조직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조직들은 그렇게 많이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단단함을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고 유지가 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을 우리가 시술을 할 때 과거에는 처지는 슈퍼피셜 팻, 타겟 에리어, 자 고정점, 픽싱 포인트, 템프레, 파시아, 갈레아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중간 부분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중간에 있는 섬유 조직들을 행잉 포인트로 이용을 하면 똑같은 실을 하나 넣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실을 넣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틀리겠죠. 왜 틀려질까요? 가령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실은 무조건 헐렁한 데로 들어가야 된다. 실의 돌기가 아무리 좋아봤자 지방 조직에 걸리면 힘을 받을 수 있나요? 힘을 낼 수 있나요? 지방 조직에 우리가 실을 넣어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방 조직 사이사이에 있는 마블링, 파이브로스 티슈의 돌기가 걸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에 우리가 서포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간중간에 있는 섬유 조직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헐렁한 데로만 찾아서 실을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부학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이 어디에 있나를 알아서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개수의 실을 똑같은 제품의 실을 넣더라도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유지기간도 당연히 더 길어지겠죠. 헐렁한 데만 넣은 것보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 이론을 베이스로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냐가 이제 달려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얼굴에 이제 섬유 조직들이 타이트니스라든가 틀리잖아요. 펌니스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템플 쪽에는 이렇게 김유진 교수팀하고 낸 논문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퍼스널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기 오늘 참가한 그 해부학 그 이지영 교수랑 같이 한국과 독일의 아시안과 코케이시안이 어떻게 얼굴 조직이 틀리며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연구는 한국 사람들, 아시안인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우리가 인종이 틀리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가 틀리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섬유 조직들이 어떻게 틀린 건지 데이터를 내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은 힐룩스 실을 이용한 시술과 함께 이런 해부학적인 데이터도 내게 되면 우리가 동서양 간의 차이를 알아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왜 제가 리버스 테크닉 실을 이제 했느냐, 개발을 했느냐. 특히나 입 주변에 리버스 실이 좋아요. 이 팔자주름 부위에. 이유는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넣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습관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국인의 평균적인 CT 사진입니다. 서양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자이고마 본인들을 중심으로 바깥쪽하고 안쪽, 레터럴 페이스하고 메디얼 페이스는 밴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양인이 조금 더 밴딩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거의 막 90도처럼 밴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실을 넣게 되면 네이조라비알 팻을 걸 수가 있을까요? 캐뉼라가 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안 휘어지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그래서 리버스를 하는 게 좋아라고 했더니 후배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선배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면 안 되나요? 들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터럴 페이스는 되게 단단한 조직이에요. 얘를 헐렁헐렁한 데 같으면 좀 이렇게 좀 들 수가 있는데 이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해봐서 알잖아요. 여기는 한번 딱 통과하면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버스로 하면 왜 이런 시술이 거꾸로 가능하느냐? 이렇게 안쪽 네이조라비얼을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서 들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 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 있던 부분이 제가 안쪽 지방을 이렇게 들면 조금 스무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넣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리버스 방식을 레라랄 페이스에서도 이 버티칼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최신 지견이 바깥쪽에서 실을 버티칼로 넣었을 때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이제 어떤 거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도 지나가, 페이셜 러브도 지나가, 또 여기에는 파로티드 그랜드 위에 있는 뭐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트리, 여기 신경들 어때? 그래서 서브큐티니어스 팻으로만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브큐티니어스 팻으로만 실을 넣다 보면 단단한데 잘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돌기들이. 자, 근데 해부학적인 요즘의 최신 지견은 자이고마틱 아치를 중심으로 이 밑에 부분은 스마스 밑에 바로 파로티드 그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파로티드 그랜드를 덮고 있는 딥 템포럴 파시아의 슈퍼피셜 레이어, 또 그 밑에는 파로티드 메세터리 파시아, 그리고 파로티드 캡슐, 그 다음에 파로티드 그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치 밑에는 스마스를 뚫든 스마스 밑으로 놓든 전혀 해부학적인 중요한 구조물을 다칠 염려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심해야 될 구조물은 아치 위쪽이죠. 아치 위쪽에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페이셜 러브의 템포럴 브랜치와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 근데 제가 스마스를 딱 제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스를 제끼니까 그 밑으로 페이셜 러브의 템포럴 브랜치는 보이는데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는 안 보여요. 스마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붙어 있는 구조물이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포스테리어 템포를 다이섹션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는 스마스 밑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어네터미컬 스타디를 저희가 모르고 보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스마스가 있으면 이렇게 너브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형태로 봤을 때 스마스 밑이 더 안전하고, 거꾸로 서브큐를 넣었을 때 다치기가 쉽겠죠. 특히나 더블한 미들 타입들. 그래서 결론은 뭘까? 아치 밑에는 스마스 밑에 딥파시아의 슈퍼피셜 레이어, 파로티드 마스터들의 파시아, 파로티드 캡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조물을 다칠 염려가 없다. 마음껏 시술해도 된다. 뭐 서브큐에다 하든 스마스 근처에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죠. 삐당기 라인에 페이셜 러브가 크로싱하는데, 그리고 이 뒤편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는 솔직히 스마스 밑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괜히 서브큐를 넣으려고 하다가 스마스 위로 이렇게 벌징 되듯이 튀어나와 있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를 다칠 염려가 더 크다는 거를 제가 시술을 무수히 해오면서 다시 느낀 거죠. 오히려 스마스 밑에 약간은 부드러운 자리를 쫙 끌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볼륨실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탄성이 있는 실을 회사에 만들려고 권하게 됐냐면, 스마스 밑에는 이 컴프레션 포스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더 크게.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표정근이 여기를 가로질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피부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니까. 하지만 이 밑에서는 내려누르는 힘이 더 세다. 근데 기존의 실들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볼륨실이 아이스레드에서 나오는 게 이 브룸 타입의 매트릭스 볼륨이라는 게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이 매트릭스 소프트죠. 좀 더 일라스틱한, 좀 더 탄성이 좋은 실을 이제 매트릭스 하드 콘투어라고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요 실을 아마 그 3일째 라이브 할 때 한국 원장 한 명이 코 모양 만드는 거 갖다가 요 탄성이 있는 실로 하긴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실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컨터를, 모양을 더 만들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도 이제 새롭게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쓸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바이디렉션이나 멀티디렉션 실을 보면 실이 들어가서 조직을 이렇게 딱 가운데로 모으죠. 가운데로. 그래서 보통 트레디셔널하게 하게 되면 팔자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끌어당기잖아요. 실의 가운데로, 바이디렉션이.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펼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팔자 부위도 그렇고 메리오넬 라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긴 실을 막 억지로 넣어서 이렇게 밴딩도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걸 넣을 게 아니라 여기서 짧은 실을 펼쳐지는 방향으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벌리듯이, 스프레딩 시키듯이. 그래서 실의 포구의 방향을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모으는 게 아니라 펼치게.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디렉션과 멀티디렉션을 한꺼번에 붙여서
꺾은 거죠. 그러면 이 캐뉼라 바깥에 있는 이 실이 들어가면서 조직을 일단 딱 펼쳐요. 그러나 그래서 캐뉼라를 빼면 안에 들어있는 멀티 디렉션이 펼쳐진 조직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바깥쪽에서 억지로 실을 넣어서 이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간편하게 구멍 작은 거 몇 개 내서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cm 정도의 짧은 실로도 충분하게 늘어진 메조라비알 크리스라든가 메리오넬 라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 내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시술 비디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친 리프팅을 브라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직 플러스가 좀 사용하기가 더블 친 리프팅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좀 핸들링하기가. 그래서 제가 요걸 스펙을 조금 바꾸기를 이제 회사한테 권했고요. 기존에 이제 실하고 틀린 게 뭐냐면, 기존 실이 가운데 넌 커버 에어리어가 5m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친 리프팅을 만약에 U자형을 이렇게 일자로 펼쳐서 할 경우에 딤플을 엔트리 사이트를 여기다 하나만 냈죠, 보통. 그래서 하나 내서 오른쪽 넣고 왼쪽 넣고. 근데 사실은 딤플을 하나 내면 내기보다는 엔트리 사이트를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는 효과를 내게 되면 가운데 지방층을 좀 더 누르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5mm면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스펙을 1.5cm로 좀 벌리는 걸 권했고요. 요 실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블 친 리프팅 할 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술 비디오 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실을 넣는 거죠. 2개의 엔트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non 커버 에어리어를 뷰링 묻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빼는 거. 바깥쪽에 빼서 어디다가 걸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우리의 목적이 헐렁한 조직을 당겨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픽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실리프팅을 배울 때는 다 마스토이드 파샤에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마스토이드 파샤에. 이 귀 뒤에 있는 마스토이드 본 위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블한 리드를 사용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은 분들, 그럴 때는 리버스 전용 포구실 있죠. 이거를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더블 친 리프팅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를 2개를 내고요, 크로스하게 실을 넣으세요. 크로스하게.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크로스 되면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를 내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라 크로스하게. 요건 내일 이제 리버스 테크닉 전용실로 여러분들이 더미에다가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픽싱 포인트를 어디다 할 거냐.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자, 여기다가 이제 하게 되면 중요한 구조물 2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페로치드 그랜드, 하나가 그레이트 오리클란 너브. 저는 앵글 밑에 여기 단단한 조직에다가 걸기를 권하고요. 자, 이게 기존에 하듯이 저희가 하고서 카데바 스타디 한 거예요. 마스토이드 파샤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걸었어요. 그때 여기 바로 페로치드 그랜드가 있죠. 후배 중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는데, 페로치드 그랜드는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자, 카데바 스타디를 해보면 70%의 환자, 그러니까 70%의 카데바에서 페로치드 그랜드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3분의 2 정도가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먹는 게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이포트로프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부룩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세타 머슬만 톡신 놓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파로티드 그랜드에 톡신을 꼭 놔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로티드 그랜드에 다칠 염려가 있다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SCM 머슬을 지나가는 그레이트 오리클란 너브도 다칠 염려가 높다. 얼마 전에 일본 의사들 대상으로 카데바 워크숍을 했는데, 일본 의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SCM 머슬을 가로질러가는 그레이트 오리클란 너브 인조리를 자기네들이 겪었는데, 이 시술을 하면서 그레이트 오리클란 너브를 안 다치게 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여길 지나가면서 안 다치게 할 방법은 없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픽싱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픽싱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아까 말한 거 해부학 이지영 교수가 카데바 스타디를 해서 보여주신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중간으로는 우리가 안테고니얼 러치로 페이셜 러브, 페이셜 아트리, 그다음에 마지널 맨디블란 러브 브랜치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플라티스마 머슬 위쪽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앵글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맨디블 앵글은 바깥쪽과 안쪽이 있죠, 이렇게.
이 바깥쪽 말고 안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 겉에를 만지는 게 아니라 속을 만지는 겁니다. 속을. 여기 뭐 단단한 거 있죠? 이겁니다. 이거 마세터 머슬의 인서션 부위부터 안쪽으로 쭉 가는, 아까 그랬죠? 머슬의 인서션 부위에는 무조건 단단한 조직이 존재한다고. 바로 그게 이 단단한 조직이고, 저희가 처음 발견한 거기 때문에 서브 앵귤러 디파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조직이 여기다 실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 겉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더블친 리프팅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연대에서 카데바 워크샵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